아름다운 가을길을 걸어봅니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꽃길을 걸어봅니다. 오늘은 이 코의 감각이 좀 예민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거는요, 코가 제일 먼저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늘 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해야 하는 터라 향기를 제대로 느끼기가 어렵죠. 그래서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향기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이름도 금수강산에서 가져왔으니까 눈으로 보는 풍경도 향기롭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가 바로 금산입니다. 금산. 이름 그대로 산과 강이 굽이굽이 비단처럼 흐르는 곳이죠. 그림 같은 풍경에 눈이 먼저 가지만 알고 보면 금산은 향기의 고장입니다. 냄새만으로도 특별해지는 귀한 맛의 주인공들. 쌉쌀한 냄새, 쌉쌀한 향이 팍 솟고. 몸과 마음의 허기진 감각을 깨우는 금산의 가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고 작은 3,000여 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금산은 대표적인 분지형 산고울입니다. 산이 내어준 좁은 들녘마다 이렇게 검은색을 칠해놓은 듯한 독특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햇빛을 가리는 차광막입니다. 바람이 선선해지면 검은막 아래에서 슬슬 몸풀 준비를 한다는데요. 걸음 불편한 여든의 농부도 아들의 손을 잡고 기어이 밭으로 나오게 한 주인공, 바로 인삼입니다. 금산 사람들에게 인삼은 그저 평범한 작물 중 하나가 아니라죠. 네,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아버지는 이제 저 이렇게 계속 농사 짓고 있어요. 다른 작물은 1년생 작물이잖아요. 근데 얘는 예정지부터 하자면은 9년, 10년을 키워야 되는 건데 한 번 잘못하면은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금산의 평균 해발 고도가 약 250m. 산간 분지의 서늘한 기후와 배수가 잘 되는 질 좋은 토양은 반음지성 식물인 인삼을 키우는데 좋은 조건이랍니다. 수확이 시작되면 금산의 가을 들녘은 온통 인삼 향기로 가득해진다지요. 이 삼은 지금 5년근이야. 5년근? 네, 5년 동안 키웠던 삼들. 기다리는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을 들여야 좋은 인삼을 얻는답니다. 네, 이게 인삼 전용으로 만들어진 건데 인삼의 몸 그 뿌리 자체가 미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콕 파서 그 설렁설렁 흔들어 주면은 흙이 빠지면서 인삼이 상하지 않고 캘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오랜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니 캘 때도 조심조심 공을 들입니다. 그럼 미가 상하지 않죠. 잘못하면은 콕 찍으면은 상품이 하품이 돼버리는 거죠. 예. 자식 키우는 부모 심정과 다를 게 없다 보니 인삼의 열매를 딸이라고 부른다는군요. 나 이게 인삼 딸이야. 그치, 이쁘지? 얘가 3년근부터 인삼 딸이 나기 시작하는데 얘를 다 따서 깨끗하게 씻어주면 안에 씨가 있거든. 인삼 열매를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뻐서 딸인가 봐요. 빨갛게. 네. 그건 처음 봤지. 항상 너네들 학교 가거나 지금의 딸보다 더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을 따라 인삼밭에서 살다시피 했다는 동현 씨에게 인삼은 어린 시절 기억의 전부랍니다. 한 집걸로 한 집씩은 다들 인삼 농사를 지었다니 수확철이면 금산 전체가 들썩들썩했다지요.
날씨가 그러니까. 그치. 인삼의 종류가 이걸 수삼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삼이고 얘를 갖다가 이제 껍질을 까고 말려요. 말려서 이렇게 접어주면은 곡삼이 되는 거고. 아, 네, 이 곡삼 만드느라 바빴다는군요. 미는 다 떼고 얘를 갖다가 꼬들꼬들 말렸다가 다시 물잡이를 해서 둥글게 말아서 말린 곡삼은 쉽게 부서지지 않아 보관과 운반하기가 좋답니다. 모양 그대로 바짝 말리면 백삼, 수증기에 쪄서 말리면 홍삼. 쓰임새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면역력과 기력 회복을 돕는데 좋은 약재입니다. 말린 삼은 탕이나 국을 끓이는데 1등 공신이라는데요. 인삼 캐는 날이면 곡삼, 백삼 듬뿍 넣고 수육을 삶곤 했답니다. 인삼 캘 때는 정말 이거보다 더 많이 넣고 그냥 진짜 산만 넣고 이제 끓여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도 엄마가 이렇게 수시로 많이 해주니까 저희는 삼계탕 집에 가서 인삼이 나오면 엄마 이게 인삼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정도는 넣어줘야 인삼향 좀 나겠다 소리를 듣는다지요. 인삼이 돼지고기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다니 이런 찰떡궁합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먹으니까 또 색다른 맛이네. 여보가 진짜 더 맛있네. 삼이요. 그냥 수삼을 넣으면 흐물흐물하거든요. 이게 마른 삼을 넣으니까 씹히는 식감이 되게 틀려요. 네, 인산내음 물씬 나는 수육 한 점 맛으로도 더할 나위가 없지요. 특히 금산에선 곡삼 접는 날이 집집마다 백숙 끓이는 잔칫날이었답니다. 금산 곡삼이 삼질 좋기로 유명했던 시절이었죠. 옛날에 꿀에 재워서 먹었잖아, 아버지. 꿀에. 네, 수확이 끝나면 집집마다 여럿이 모여 곡삼 만드는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만들어둔 곡삼은 특별한 날에만 꺼내 쓰곤 했다죠. 이거 아무 집에서나 못하지. 꿀도 있어야 되지, 인삼도 있어야 되지. 근데 어머니가 나 한 번도 안 곱게 빻은 곡삼 가루에 꿀을 개어 넣습니다. 고추랑 달고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다, 그치? 오, 난 기대된다. 생각보다 괜찮아. 왜 숨겨놓고 먹었는지 알 것 같아. 그걸 꿀따질까 봐요. 꿀단지 안에 숨겨두고 감기나 목 아플 때 약처럼 먹곤 했답니다. 이 개갑 작업이요. 인삼 씨가 딱딱하잖아요. 얘를 그냥 심으면은 싹이 나오질 못해요. 인삼 농사 중 제일 힘든 것 중 하나가 이 개갑, 씨앗의 싹을 틔우는 거라는데요. 항아리에 모래와 씨앗을 섞어 놓고 돌을 올려놓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전부터 해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고집을 하시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보니까 젊은 제 욕심대로 해보니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매일 물을 주며 배기를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힘들어도 기계 도움을 받지 않고 아버지의 방법을 배우고 있답니다. 아버지, 옛날에 이삭 주워 오면은 이거 갖다 이게 무쳐 먹고 했잖아요. 그거 해준대요. 음식도 어머니의 조리법이 며느리 손으로 이어지고 있다죠. 삼이나 캐고 이래야지 이게 이삭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주워오는 날은 이런 걸로 이제 묻혀주시기도 하시고.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정성을 생각하면 잔뿌리 하나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인삼은 인삼이니 농사짓는 호사를 톡톡히 누립니다.
인삼은 같은 밭에 이어서 재배하기가 어렵답니다. 인삼밭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 필요한데요. 홍삼 찌고 남은 그거를 홍삼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홍삼박을 밑거름으로 탭이랑 같이 단호박하고 여주를 그렇게 농사만큼만 해도 이렇게 칼이 들어가서 홍삼밭 안전하게 걸음 삼아 키우는 단호박이 인삼밭의 새 주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삼을 잘 먹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는 한번 해본 거거든요. 인삼을 먹기 좋게 잘라 단호박에 하나씩 얹고 치즈를 올립니다. 뭔가 새로운 요리가 나올 것 같죠? 인삼을 얹어서 먹었더니 치즈의 그 느끼한 맛을 인삼이 잡아줘가지고서요. 원래는 아이들을 인삼을 먹이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저희가 더 영양 간식으로 먹는 것 같아요. 달큰하고 고소한 맛이 더해져 맛있는 영양 간식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이 맛과 향으로 인삼을 기억하게 되겠죠. 금산의 인삼에 대한 그 명맥이 이어간다면은 그거를 바라고 지금 저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인삼은 처음 밭에 방향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이번엔 일조량 등을 고려해 방향 잡는 법을 배운다는군요. 여기서 아버지 방향 좀 한번 봐줘요. 경험으로 제가 터득한 맞출게. 아버지의 지혜가 최고의 스승입니다. 이쪽이 북의 아버지 가업이라고 하잖아요. 대를 이어서 하는 거. 아버지께서 할아버지한테 받으셨고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받은 거죠.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농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고집하면서 하는 거죠. 자랑스러워요. 빛과 바람 등 자연 조건을 그대로 이용해온 인삼농법은 오랜 세월 대를 이어 지켜온 전통입니다. 재배뿐 아니라 가공, 유통까지 인삼은 금산의 삶을 지탱해준 모든 것이었죠. 그렇게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금산 전통 인삼 농업이 UN 식량농업기구가 운영하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됐답니다. 이 귀한 유산은 1500년 전 이곳에서 처음 인삼을 재배했다는 한 효자의 전설에서 시작됩니다. 산에서 얻은 수많은 약초 중에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은 게 있을까요? 이름에 사람 인자를 쓴 것만 봐도 얼마나 우리의 삶 가까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금산은 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기가요 양념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70%가 다 이쪽으로 모여서 또 판매도 오고, 그러니까 전국의 인삼이 다 이리로 모이는 거죠. 이 시장에선 요즘은 이게 제일 인기랍니다. 아니 이거 얼떨 보기엔 무슨 물속에 있는 산호초 같아요. 그죠? 그 인삼이 익으면 어떤 맛이 나요? 익으면 어떠냐면요. 몸통은 약간 고구마 맛, 포근포근한 맛. 예. 그죠? 뿌리는 바삭바삭한 맛. 맛을 좀 보겠습니다. 한 뿌리 통째로 들어간 인삼 튀김. 고구마처럼 파근파근한 맛이 날까요? 기름에 튀겼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 먹으니까 쌉싸름한 인삼 향기가 입안에 오래도록 이렇게 고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입도 코도 호강을 합니다. 전북 장수에서 출발한 금강은 금산을 지나면서 적벽강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강을 따라 서 있는 절벽이 붉은 빛을 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랍니다.
이 강변마을 분들이 뭔가 들고 나오셨는데요. 야, 이거 한 30년만, 40년 만에 하는데 이거 잡힐까? 네. 모르지. 근데 이거 오리라고 그래, 오리. 고기가 오리를 무서워하잖아. 그러니까 오리 형태로 오리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물에 달린 길쭉한 나무 조각이 가짜 오리발 역할을 해서 고기를 잡는다는 일명 오리치기.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고기잡이라는데요. 오리발처럼 물을 튀기며 고기를 한쪽으로 몰아 잡는 거랍니다. 오리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기를 떨구는 거야, 이쪽으로, 그물 쪽으로. 그런데 소리만 요란했지 소득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왜 붕어가 걸렸어? 눈치인가? 야, 그래도 큰 녀석이 하나 걸렸네요. 어이구. 가봤어, 이거 좀 떼걸라. 월척이다. 그런데 이걸로 끝? 장마대라 그러니까 안 잡히네. 그리고 저기 이거하고 붕어 한 마리 잡았어. 이거 어제 마을 주민이 잡은 건데 이게 말려가지고 맛있게 해먹어보자. 오리치기로 한참 고기 많이 잡힐 때 이렇게 바로 손질을 해서 소금 뿌려 뜨거운 돌 위에 올려놓았답니다. 우리인데 저기 또 고기를 또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 또 잡는 사이에 이렇게 해서 놓고. 네, 반나절쯤 강가에서 고기 잡다 보면은 돌 위에서 꾸덕꾸덕하게 마르곤 했다죠. 잡은 고기를 챙겨 들고 마을로 가는 길. 이 다리가 없을 땐 물이 유일한 길이었답니다. 아, 여기가 물 숫자 통할통자에서 숫통리 물이 통하는 마을에. 이제 우리 마을을 시골고 들어가요. 삼면이 그러니까 강으로 돼 있죠. 겨울에는 섭다리로 다니고 여름에는 나룻배로 다니고 농사도 다 그렇게 지르고 다녔고. 물길마저 막히면 그야말로 육지 속 섬이 되곤 했다는 오지마을입니다. 다리가 생긴 지가 30년이 넘었으니 물로 통한다던 마을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죠. 아, 우리 이 마을 역사예요, 여가. 어른들이 많거든요. 우리 저 주민들 중에.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집 정리하고 나면 싹 없어져요. 그래서 있는 앨범들 전부 다 갖다가 여기서 이제 박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는 우리 저 시동생 약혼식 할 때 이게 나야, 이 동서 될 사람. 내가 25, 6 됐나? 여기 안 나서. 저는요, 시집 올 때 이 다리 건너서 왔어요. 신랑 제 뒤천 꼭 잡고 막 무서워갖고 빠져 죽는 줄 알고 신랑 뒤천을 꽉 잡고 건너왔어요. 이젠 사라져버린 강변의 추억들이 마을의 역사가 되어 이곳에 모였습니다. 세월 따라 강이 변하고 물은 길을 잃었지만 강변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추억을 낚으며 삽니다. 어디 잘 말랐나 보자. 아이고 잘 말랐네. 맛있게 말랐네. 섭다리 건너 시집 오느라 혼났다는 도시 아가씨는 동네 언니들 덕분에 낯선 시골살이에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언니 동생하며 살아온 지 40년이 넘었다죠. 살짝 말린 고기로 조림을 만드는 건 이제 기본. 시래기예요. 무 시래기가 넣어야 맛있는 거예요. 삶은 시래기는 언니들에게 배운 만내기 비법이랍니다. 맛있어요. 옛날에는 마당발비 댕기잖아. 마당발비 알아? 보름 때 굴격굴격 마당발비 깽가리 치고 장구 치고 막 춤추고 따라다니잖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풍물놀이. 그러면 이놈을 쪼래갖고 술안주를 주면은 그 집이 최고 잘해줬다고 그래요.
안주인들 솜씨 자랑하기에 좋은 이 마을 대표 밥도둑이자 술안주라는군요. 왔다마 제주가 매주네 이렇게 큰 놈을 따갖고 왔어. 달이 없을 때는 여름에는 막 이만치 걷어 올리고 막 물로 댕겼지. 물로 막 건너댕겼지. 부회장님 예. 여기 인삼하고 예. 황기하고 예. 생강 조금 더 캐왔어요. 아직 안 컸는데. 이거는 잔대. 이 잔대가 보양식이야. 강을 끼고 있어 마을엔 약초 농사가 잘 된답니다. 인삼도 많이도 갖고 왔네. 큰 잡수 왔다고 많이도 갖고. 인삼은 기본, 잔대와 생지황 등 약초 인심이 아주 후합니다. 이거는 잔대 푹 봐가지고 한 그릇씩 먹고 가. 그럼 이런 데 돌아다닐 때 다리가 쿵덕 걸어다녀. 발 딛는 소리가 펑펑. 큼직한 잉어에 약초들을 골고루 넣고 고우면 발소리부터 달라진다는 강변 약초마을 최고 보양식. 그런데 이 보양식 필요한 순간이 많았다죠. 수통리가 아니라 수통굴이에요. 굴 속에 굴. 골짜기에서 푹 들어앉았다고. 경기 한 대가 오면 막 서로 달라고 난리가 나. 서로 동작놀이 사람은 못 다 걸어와야. 안 걸으려고 서로 타려고. 그럼 서로 다리 잡아서 타려고 막 그냥. 그 걸어오면 해가 저물어야 들어오던 여기를. 시장 한번 다녀오면 하루 해가 저물었던 시절. 그래도 강이 있어 먹거리 걱정은 덜고 살았답니다. 쑥쑥 들어가거라. 네, 이번엔 어죽을 끓이신다는데 잔대를 넣으시는군요. 인삼보다 이건 특이하지 또. 인삼은 흔히 잘 넣어먹지만 이 잔대는 넣어먹는 게 좋은뿐이야. 잔대가 비린 맛도 잡아주면서 향이 은은하기 때문에 인삼 못지 않답니다. 바닥에 눌지 말라고 훌훌 소금 뿌리듯 쌀을 넣고 끓이다가 여기에 수제비도 넣으신다는군요. 그 수제비 씹으면 고소하니 맛있어. 잔대가 특히 여성에게 좋다니 음식하느라 수고한 두 분을 위한 좋은 한 끼가 되면 좋겠네요. 얼른 꺼주세요. 맛있게 먹게. 이번엔 바깥 양반들이 좀 나서야지요. 또 이제 때가 있어요. 맛있을 때가. 언제가 맛있어요? 이거 원래 벼 베고 그때 살이 많이 올랐을 때. 아이고, 그런데 미꾸라지를 구워서 드시는군요. 네, 여기에 잔대도 같이 구우면 금삼초마. 이게 잔대가 굉장히 질긴 것 같아서 굉장히 연하고 아삭아삭해요. 버덕보다 더 연해요. 잔대는 아리지 않고 단맛이 있어 생으로도 먹어 좋고 구워 먹어도 맛있답니다. 소금 살살 뿌려 구운 미꾸라지에 잔대 양념구이. 안 돼. 이거 싸 먹어야 맛있는 거야. 이거 민들레 싸먹어 민들레. 마음 통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는 거라면 뭘 먹어도 맛있죠. 그 시절이 또 왔으면 좋겠어. 힘들고 배고파도 그 시절이 좋았어. 더 붓고. 함께 그리워할 추억이 오늘 또 하나 생겼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켜켜이 쌓인 시간의 나이테는 더 넓고 깊어집니다. 깊은 밤, 금산의 들녘이 환해집니다.
불빛 아래 밤잠을 설치는 주인공은 바로 깻잎. 진한 깻잎 향을 얻기 위해 밤새 이렇게 불을 켜놓는답니다. 이곳은 추부면. 밤새 깨어있던 깻잎들이 이곳으로 속속 모여듭니다. 인삼 다음으로 금산의 이름을 전국에 알린 게 바로 이 추부 깻잎이었다죠. 청과 이제 각동 청과 시장으로 다 되는 게 이제 서울, 이제 광주, 청주, 대전 이렇게 시장으로 지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금산은 현재 전국 깻잎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추부면에만 깻잎 농사 짓는 분들이 400여 농가, 깻잎 하우스만 1200동이랍니다. 밤에도 불을 켜두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아 모든 요양분이 잎으로 모여진답니다. 특히 아침 저녁의 온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맛과 향이 좋은 깻잎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추부 깻잎이 타 지역에 비해서 이제 조금 향이 진합니다. 진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추부 깻잎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저장성이 강합니다. 날이 추워지면 뒷면에 자색빛이 도는 것도 특징이라는데요. 이파리만 따는 게 뭐 힘든 게 있을까 했더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군요. 크기가 사이즈 우리 손바닥 정도 되는 건 눈에 거의 익잖아요. 옆눈으로 따면서 다음 딸 것을 옆눈으로 보고. 추부 지역의 할머니들 90%가 허리를 다 거의 굽혀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매일 저렇게 이제 숙이고 따니까 이 관절이 버티질 못해요. 허리 한 번 못 펴고 일을 하다 보니 성한 곳이 없답니다. 그런 수고음들이 모여 향긋한 깻잎을 얻는 거겠죠. 먹는 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재배하는 엽채, 채소 깻잎, 잎을 먹는 깻잎. 씨앗을 얻기 위한 들깨와 잎을 먹기 위해 품종 개량한 잎들깨. 생김새도 좀 다른데요. 채소용을 따로 재배할 만큼 깻잎 사랑이 넘치지만 이 독특한 향 때문에 다른 나라에선 거의 먹지 않는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많이 잡았네. 많이 잡았네. 추부깻잎 유명하니까 추어탕 끓일 때 많이 집어넣어요. 깻잎은 쌈 채소 말고도 쓰임새가 많습니다. 금산에선 일단 추어탕에 깻잎이 기본이라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닭과 인삼이 추가된답니다. 추게탕이요. 금산이 추어탕이 유명한데 추어탕은 미꾸라지로만 하잖아요. 그런데 닭을 삶아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는 이제 여쭤봤더니 시할머니께서 한 20년 동안에 이거를 팔으셨나 봐요, 음식. 추게탕. 오래전 금산시장에서 팔았다는 음식인데요. 인기가 많았답니다. 조리법도 좀 독특한데요. 우선 미꾸라지를 삶아서 곱게 다진 후 체에 걸러 육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닭과 인삼을 넣어 고아낸 국물과 미꾸라지 육수를 섞어줍니다. 그리고 기름 처음에 닦을 때 뒤에 있는 기름. 여기에 된장과 고추장을 풀어놓고 구수하면서도 얼큰하게 양념을 합니다. 그리고 깻잎이 듬뿍 들어간답니다. 깻잎 향이 잡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는군요.
하트 모양이에요. 하트. 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르면. 튜브에 하트. 깻잎 먹고 이뻐졌다고요. 네, 굵게 썬 대파와 깻잎을 넣고 한 소끔 끓인 후 여기에 이제 부추까지 향이 강한 채소들이 총동원되는군요. 아유, 네. 깻잎이 면역력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양식에다가 이 면역력 좋은 깻잎 들어갔으니까 코로나도 물려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그릇 먹고 나면 기운이 좀 날 것 같죠? 이게 깻잎인 것 같은데 색이 좀 다르네요. 이게 단풍 깻잎이에요. 단풍. 노랗게 단풍이 들었다고 해서 단풍 깻잎이라고 하고요. 소금에 절인 거라 질기고 억세서 끓는 물에 한번 삶아야 한답니다. 그 다음엔 들기름을 충분히 넣고 파, 마늘, 소금, 고춧가루로 양념장을 만드는군요. 이제 데친 단풍 깻잎 위에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주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끓는 물에 중탕으로 찐답니다. 부드러워지라. 이렇게 냉장고에다 두고 놔도 빨리 상하는데 이렇게 찜을 하면 찌면 거의 뭐 한 달 정도는 쉬지 않아요. 아, 네. 깊고 은은해진 깻잎 향이 입맛을 부르는 밥도둑이랍니다. 이번엔 미꾸라지를 삶아서 익혔습니다. 미꾸라지에 깻잎옷을 입히는군요. 깻잎 꽂고 영양분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칼슘이 많고 영양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을로 치면은 껍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깻잎 꼭지에 영양이 많군요. 따서 버리는 분들 많았을 텐데 앞으로는 같이 먹어야겠네요. 자, 이제 깻잎옷을 입은 미꾸라지를 기름에 튀깁니다. 미꾸라지는 익은 거라 깻잎이 타지 않게 살짝 튀겨내면 되는데요. 향긋하고 고소한 별미 튀김입니다. 요즘 한창 바쁜 때라 끼니 챙길 여유도 없다지요. 뜨끈한 추계탕 한 그릇에 농부들 허리가 쭉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병통치약. 먹을 때는 쉽게 보약처럼 먹는데 이게 우리 피가 땀을 먹는 거예요. 그게 땀 흘릴 만큼 또 몸보신 되겠죠. 뭐. 그런데 이 깻잎으로 떡을 만들기도 한다는군요. 안녕하세요. 한참 이러시는데 여기가 깻잎 가지고 떡 만드는 집. 깻잎 떡이라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아니 분말이 요거 이제 분말 저희들이 아니 이렇게 분말이 가루를 낸 거구만요. 세척을 해서 건조해서 이렇게 분말가루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색은 깻잎색인데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깻잎을 말려서 가루로 만들었다는데요. 시작한 동기가 따로 있답니다. 우리 농가들이 피땀 흘려서 따서 보냈는데 4kg 한 박스 기준해가지고 500원, 1,000원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 농사자가 농산물을 서울 가락동 시장에 갖다 버리는 꼴이 돼요. 그러길래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깻잎을 가지고 가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반죽을 할 때 생깻잎으로 즙을 내서 물 대신 넣는답니다. 그러면은 색도
더 진해지고 향도 더 깊어진다는데요. 상품성이 떨어져 팔기는 힘든 깻잎들을 모아서 이렇게 떡 만드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한번 맛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말려서 넣은 거라 향이 진하게 느껴지진 않는답니다. 이쪽은 이제 인절미, 깻잎 인절미. 그래서 이제 요거는 깻잎 차를 만들어가지고. 깻잎차? 깻잎차. 그거 한 잔 줘보시오. 깻잎을 녹차처럼 덮어서 차도 만들었다는데요. 허브차 같은 느낌이라는군요. 끝에 이제 깻잎 향이 은은히 이렇게 풍기네요. 느껴지고. 맛과 향은 줄었지만 농부들의 땀과 정성은 더 진하게 담겼습니다. 최진수 씨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답니다. 새우 사료입니다. 새우. 여기 새우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새우 양식을 시작했다는데요. 아니 무슨 민물새우가 저렇게 큰가요? 집게발까지 달렸는데 그 새우가 맞나요? 가재가 되려다만 새우입니다. 아이! 큰 징검이 크다고 그래서 왕민물 새우라고도 하고 큰 징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바다 새우에 비해서 식감이 쫄깃하고 찰지고 단맛이 좀 더 짙게 납니다. 3년 전 민물새우 양식을 시작했다는데요. 혼자였다면 엄두를 못 냈을 거랍니다. 형제입니다. 제가 동생입니다. 진수 씨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동생 덕분이랍니다. 젊어서 일찍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한 동생은 뒤늦게 귀농한 형에게 든든한 선배랍니다. 하천에서 흔하게 잡던 민물새우들이 자꾸 사라지다 보니 양식 농가들이 많아졌다는데요. 3년 전 의기투합했다는군요. 보리새우하고 토화. 어른들이 얘기하실 때 보리 벨 때 먹었다고 해서 보리새우로 알고 있습니다. 보리새우라고 부르는 줄새우군요. 새뱅이라고 부르는 토하. 이 둘은 토종 민물새우고요. 큰 징거미 새우는 15년 전 동남아에서 온 손님입니다. 자, 새우 왔습니다. 언니. 네, 어머니에겐 이 모든 게 다 낯설고 신기합니다. 이거 많이 컸어요. 내과에 나가서 내가 직접 잡았지. 어떻게 잡아요? 예? 어떻게 잡아요? 옛날에 얼김이 그걸로 이렇게 훑어요. 오, 단단해. 큰 징거미 새우는 대하처럼 구워 먹는 게 제일 맛있답니다. 꼬챙이에 끼워 소금 살짝 뿌린 다음 숯불에 구우면 바다새우와는 다른 매력이 느껴진다는데요. 하지만 아직 양식하는 곳이 많지 않은 터라 걱정도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생소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누구한테도 이제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경험상으로 이제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처음 가는 낯선 길이라 서로에게 제일 큰 의지가 됐답니다. 그래도 3년쯤 되니 이제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데요. 생김새는 바다새우와 비슷해 보이는데 맛은 좀 다르다고요. 이 새우는 머리가 맛이래. 머리가 맛이라고요. 담백하면서도 쫄깃하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느껴진다군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먹던 그 가재맛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엔 금산에서 새우라고 하면은 민물새우밖에 몰랐답니다.
하나 줄새우는 흔했다는데요. 그땐 이렇게 무만 얇게 빚어놓고 국을 끓였답니다. 새우가 익으면 단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국물 요리에도 제격이라는데요. 새우가 감칠맛 나는 조미료 역할을 해주니 무 하나만 있어도 맛있는 한 끼가 만들어졌답니다. 밥 오면 어머니가 끓여주셨지. 내가 직접은 어렸으니까. 양식은 형이, 농사는 동생 담당입니다. 이거요? 그런데 이 밭주인이 따로 있답니다. 모두 이름도 낯설고 생소한 채소들인데요. 베트남이 고향인 아내 김지우 씨가 키우는 거랍니다. 이런 거 삶아서도 먹고 마늘 같이 볶아도 먹고 생으로도 먹어도 돼요. 아내에게 깻잎이 그렇듯 남편에겐 이 베트남 채소들이 영 입에 맞지 않는답니다. 향신료 향이 너무 강해서 안 먹어봤는데 이런 거 해주면은 그냥 우리 시금치 무치듯이도 무쳐주고 그러더라고요. 이 베트남 야채예요. 네. 쌀 그냥 쌀 몰라요? cây xả, cây xả, xả, 이거 몰라요? cây xả. 이름처럼 레몬 향이 난다는 레몬그라스인데요. 레몬그라스와 고추를 썰어 놓고 맛소금을 넣어준 다음 여기에 큰 진거미 새우를 넣어 골고루 이제 버무립니다. 베트남식 찜을 해보겠답니다. 어머니, 이거 맥주 좀 넣어주세요. 맥주. 그런데 맥주를 넣으시네요. 베트남에선 물 대신 맥주를 붓고 찜기를 올린 다음 새우와 레몬그라스를 함께 넣고 찐답니다. 맥주가 새우찜을 할 때 맛을 내는 비법이라는군요. 맥주 넣으면 향 이거 맛이도 안 봐주고 비린내도 잡아줘요. 그래서 비린 안 내요. 맥주가 잡내를 잡아주고 레몬그라스가 상큼한 풍미를 더해주는 베트남식 찜입니다.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맛있어? 맛있지? 지우 씨에겐 고향을 대신해주는 그리움의 맛입니다. 그래서 또 많이 보고 싶고 또 가고 싶어. 이 음식도 자꾸 베트남 가면 이 음식도 먹고 싶어요. 그래서 금방 빨리 가서 먹고 싶어. 그 생각나면 금방 먹어야 돼. 그래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빨리 코로나 빨리 없으면 좋겠어. 동생이 농사짓는 깻잎으로 즙을 냅니다. 이걸로 뭘 하시려는 걸까요? 어머니 이거 건강에 좋은 깻잎으로 맛있는 칼국수 해드릴게요. 깻잎즙을 넣어 국수 반죽을 한다는데요. 삼시세끼 국수만 먹은 생각밖에 안 나니까요. 그냥 국수만 먹은 거죠 오늘. 지금은 큰맘 먹고 해먹는 별미지만 그땐 보기만 해도 서러운 음식이었답니다. 그렇지. 하루 종일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지들은 부족한가 보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늘 부족했고 몸과 마음은 고단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난 일들을 웃으며 말할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얘들도 다 집어넣으면 안 돼. 새우를 듬뿍 넣고 끓이면 국수 국물로도 더할 나위가 없죠. 근데 진거미가 들어가면 국물이 더 뭐라 그럴까 조미료 역할처럼 그렇게 담백한 맛도 나고요. 이게 더 살이 찰지고 맛있다 보니까 이렇게 끓여도 풀려요.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에
은은하게 깻잎 향이 배인 면발. 맛도 좋지만 빛깔도 곱고 보기가 좋네요. 그렇게 부족하지만 애쓰며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따뜻한 한 그릇의 위로를 받습니다. 새우 넣으면 국물은 맛있어요. 그냥 아무도 안 넣으면 맛있어요. 고향을 지키고 있다는 건 큰 자부심이죠. 지금들 다들 등지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애쓰게 일들 하고 하는데 고향에 있다는 자부심이 제일 큽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길이 되어주며 뜨겁게 살아온 사람들의 진한 땀 냄새가 금산의 가을을 향기롭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약이 되는 숲길입니다. 걷기만 해도 약이 된다는 뜻이라 그렇게 봤는데 오다 보니까 이 주변에 약초들을 다 심어 놓으셨네요. 약초 향이 느껴지는 게 정말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네, 요즘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건강한 기운이 전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좀 더 걸어볼게요.